서기 60년, 브리타니아의 대지는 피로 물들었고 하늘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케니족의 미망인이자 전사 여왕인 부디카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맞서 자유를 향한 불꽃을 지폈죠.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딸들에게 가해진 모욕에 대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켈트 전사들이 부디카의 지휘 아래 론디니움, 오늘날의 런던 외곽에 집결했죠. 자, 오늘의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의 진짜 시작이 놀랍게도 로마 제국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잠깐 점령한 게 아니고요. 무려 4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브리튼이라는 섬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 오늘 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영국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바로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대영 제국의 시작은 바로 이 로마의 통치 기간에서부터였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로마가 남긴 유산이 영국 역사에 정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이 땅을 말이죠. 정작 당시 로마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미지의 땅, 문명의 경계선. 바로 그곳이었던 거죠. 위대한 제국의 시작점이 사실은 세상의 끝이었다니, 이 아이러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로마가 남긴 유산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런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런던이 사실은 그 이름부터 시절까지 전부 로마인들 덕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템스강 주변은요, 그냥 질퍽질퍽한 습지대였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의 눈에는 달랐죠. 아, 여기가 바로 전력적 요충지구나 하고 딱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습지 위에 론디니움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습지 위에 요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곳은 순식간에 로마 해군의 아주 중요한 보급기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감이 오시죠? 바로 이 론디니움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발음이 조금씩 바뀌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름, 런던이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대 로마의 군사기지가 지금은 세계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가 된 거니까요. 역사가 바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로마가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이식하는 과정이 마냥 평화롭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저항의 중심에 섰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기 61년. 로마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부디카, 켈트족의 한 갈래인 이케니족의 여왕이었죠. 그녀는 브리튼 저항의 상징 그 자체가 되는데요. 사실 이 거대한 저항의 시작은요, 한 개인의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그녀의 남편은 로마와 동맹관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로마가 태도를 싹 바꾼 겁니다. 왕국을 그냥 강제로 뺏어버리고요. 그녀의 두 딸을 로마 군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유린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거죠. 바로 그 순간 부디카는 평범한 여왕이 아니라 복수를 맹세한 분노의 화신, 전사 여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그녀의 반란군은 로마의 정예 군단에 포위되고 맙니다. 패배가 눈앞에 닥친 거죠. 하지만 그녀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굴욕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정말 마지막까지 대단한 기백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불태웠던 도시, 바로 그 런던의 심장부, 웨스트민스터 다리 앞엔 지금 그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로마에 맞서 싸웠던 저항의 여왕이 오늘날에는 불굴의 영국 정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정말 역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의 무대를 좀 옮겨볼게요. 브리튼 섬의 북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가 이 섬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거든요. 어떻게 하나의 선이 영원한 분단으로 이어졌는지 그 얘기를 해보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북부 부족 족장의 말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정말 뼈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들은 폐허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 부른다.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게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그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말이죠. 로마의 북진을 가로막은 이 미지의 부족, 로마인들은 그들을 픽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 사람들은 온몸에 푸른색 염료로 아주 위협적인 문신을 하고 싸웠다고 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온몸에 푸른 문신을 한 전사들이 심지어 벌거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적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험준한 북부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어서 게릴라전의 달인들이었어요. 이러니 천하의 로마 군단도 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끝내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뜨서기 12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포기하자. 그리고는 무려 120km에 달하는 거대한 돌벽을 쌓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드리아누스 장벽이죠. 여기까지가 로마고 저 너머는 우리 땅이 아니다 하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이 그냥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훗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나누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경계선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항과 분단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남긴 유산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돌과 법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혹시 영국 지도를 보면은요. 그 안에 로마 시대의 흔적이 마치 암호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되는 라틴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카스트룸입니다. 요새나 군사 주둔지를 뜻하는 말이죠. 이 카스트룸이라는 말이 지금 영국 도시들 이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들어보세요. 체스터, 맨체스터, 우스터, 랭커스터, 레스터, 치체스터, 윈체스터, 글로스터.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도시 이름 끝에 붙는 이 체스터나 캐스터가 바로 카스트롬에서 온 말이에요. 이 도시들이 전부 다 과거의 로마의 군사 요새였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로마의 유산이 이런 지명에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도 있죠. 바로 법입니다. 로마가 브리튼에 가져온 재산권, 계약 같은 법의 개념들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서요.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법의 뿌리가 됐습니다. 정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밖에도 많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쭉쭉 뻗은 직선 도로망. 이것도 로마인들이 닦은 거고요. 통일된 화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것도, 라틴어를 전파한 것도, 심지어 바스라는 도시의 유명한 목욕탕처럼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든 것도 전부 로마였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사회의 기초를 다져준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유산을 남긴 로마의 지배가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요. 로마 제국 본토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불렀던 이 땅, 브리튼에서 군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서기 410년 브리튼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를 지켜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 덕분에 브리튼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라는 정체성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로마가 사라져버렸어요.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까요? 제국이 남기고 간 잿더미 위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앵글로색슨족의 이야기, 그리고 아서왕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